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24년 1월 달 이제 첫 번째 금요일인데 올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이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이슈와 주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는 왜 연기금은 애경케미칼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까? 그리고 왜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까? 물론 저희가 기관과 연기금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TPC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SAF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원료 SAF 팍팍 미는 미 EU 민관 협력 절실 미 IRA에 따른 SF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SAF가 뭐냐라고 하면은 석유, 석탄 등의 기초 화석연료가 아니라 동식물성 기름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 연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런 SAF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각국 정책에 따라서 이런 친환경 연료가 사용 비율이 향후 매우 증가할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 항공유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또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SAF에 대해서 제공하는 세액 공제 가이던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세액 공제 금액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 50% 감축한 SAF에 대해서는 1갤런당 1.25에서 최대 1.75달러를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에서도 이런 친환경 항공유에 대한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 이제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서는 2025년이죠. 2025년부터 SAF의 상용을 의무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적으로 SAF에 대한 도입이 활발해질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10월 달에 EU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또 법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을 했죠. SAF를 사용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이제 기존 항공유의 SAF를 이제 2%를 첨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자국 항공기 급유하는 연료에 이제 10%의 SAF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2030년에 이제 의무화를 한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한국은 이런 SAF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얘기들이 없지만 지금 세계 미국, EU,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SAF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SAF에 대한 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로는 이제 TPC와 SAP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애경케미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SAF에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 중유를 지속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TPC와 SAP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제가 그동안 말했었던 건 점점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이날 이전이죠. 이날 이전에는 아직까지 고점 부근을 높이고 있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14,75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나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15,000원 부근을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근에서 이 부근을 뚫고 올라왔을 때 다시 하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제 했던 말은 이제는 이제 한 15,000 부근을 잘 지지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는 15,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6,000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면 일단 지금 점점 이제 이평선들이 평선까지 돌아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이제 조금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이 부근을 못 뚫고 올라가더라도 15,000원 부근을 한번 터치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눌렸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눌렸는데라고 보면은 한 14,750원 그 부분에서 한번 반등이 오는 건가?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더 뚫렸을 때는 한 13,500원 부근까지 한번 잘 지켜주는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15,000부근을 잘 지켜주고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눌렸을 때는 이제 14,750원 부근과 한 13,500원 부근에서 잘 이제 지켜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갑자기 이게 추세가 꺾여가지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한 13,500원에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16,000부근을 15,000부근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부근을 먼저 지지해준지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경 케미칼에 대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나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